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 예비 후보자 등록 상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독감과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열제나 항생제 등 일부 의약품은 수급 자체가 힘든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 상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지역 의석수는 18석입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11 오후 4시 기준 76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4.1대 1입니다. 지역별로는 서구동구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11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고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중구 영도구가 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사하구갑 최인호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37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27명, 진보당 5명, 정의당과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1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무소속도 4명 있습니다. 성별은 남성 후보가 61명으로 15명인 여성 후보의 4배에 달합니다. 연령대는 5, 60대에 집중돼 전체 예비 후보자의 77%에 이르렀습니다. 20대는 1명도 없고 70세 이상은 3명이며 최고령은 74세입니다. 직업별로는 정치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7명, 교육자 6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 중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31명입니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사람은 부산 진구 갑선거구 A 예비 후보로 사기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모두 14건이었습니다.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후보가 10명 있었는데 이 중 서구동구 B 후보와 수영구 C 후보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직자 등 입후보 제안을 받는 사람은 선거 90일 전인 11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본후보 등록은 오는 3월 21일과 22일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첫 일정은 동구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부산 미래일자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 해운대 백스코에서 부산시 당협위원장 등 당직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1일에는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첫 현장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지역 민심을 달래고 이재명 대표 피스프, 헬기 이송 등으로 지역 의료 홀대 논란 속에 텃밭 민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2년 기준 부산의 장노년 인구는 153만 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2022년 기준 부산 장노년 통계 결과를 보면 이 중 신중년은 83만 명, 노인은 7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노인 가구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후 준비 방법으로 장노년의 74%가 국민연금을 꼽았습니다. 부산시는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토대로 총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35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쯤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맨션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50대 A씨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김치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작은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도구가 야간에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를 운영합니다. 영도구는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지역 내 32곳의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과 밤 시간대에는 운영되지 않아 불편이 있던 상황에서 영도교회가 쉼터를 제공해 올해부터는 야간 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자체 생산한 미역 종자가 관내 어업 현장에 배분됐습니다. 이번에 배부한 미역 종자는 미역 종자 314를 쇠미역 339틀로 현장에서 가이식 단계를 거쳐 바다 양식장으로 나가면 급성장해야 한두 달 내 수확이 가능합니다. 센터는 최근 고수온 등 연안해역 환경 변화로 대량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량 종자를 생산해 어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왜곡된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 씨는 평소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평소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김 씨의 범행 계획은 최소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했고 비슷한 시기 남기는 말이라는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총선 승리를 응원하는 플랜카드와 머리띠를 쓰고 있었는데 이 대표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사전에 준비한 겁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녔고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를 따라다닐 때마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쉽지 않아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다 지난 2일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메모를 가족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할 것을 약속하고 실제 일부 행동에 옮겼던 조력자 70대 남성 1명을 방조범으로 검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10일 이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변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태월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변명료는 왜 쓰신 건가요? 보시고 참고하세요. 직접 보시고 참고하시오. 부산경찰청이 김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범과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독감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각종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으로 해열제와 항생제 등 일부 감기약 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약품이 가득 있어야 할 김해의 한 약국입니다. 진열장 군데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최근 독감과 폐렴 등이 유행하면서 이른바 감기약 풍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평소 두세 달분의 감기약을 비축해 놓고 있었지만 최근엔 일주일 단위로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호흡기 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패치 등 일부 치료제는 생산이 중단된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수요가 더 많아지면 지금 공급량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대체제가 적은 소화 항생제라든지 해열 진통제류는 콧물, 코막힘, 호흡기계류는 정말 약이 없어요. 비축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비축분이 없습니다. 약을 찾는 환자는 늘고 있는데 의약품 공급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환자가 늘면서 어린이들이 복용하는 해열제와 항생제의 수급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약사회와 함께 감기약 수급 현황을 조사하고 사재기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항상 약을 필요하지도 않은데 놔둬야 되나 하는 항상 불안감이 있죠. 병원도 지금 마음대로 못 가는 상황이라서 한 번 진료받기도 되게 하늘의 별 따기여서 오늘도 지금 접수 2번째 왔다가 이제 진료 보러 온 거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독감과 폐렴 유행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기약 풍기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지역 취업자 수가 166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9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13.5%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6.8% 감소해 뒤를 이었습니다. 실업자는 6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3.6% 증가했습니다. 경남의 취업자 수는 2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운대 해변로 일대의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이 이달 말 이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구는 1월 말까지 상인들이 자진 철거하기로 합의했으며 철거되지 않은 곳은 2월 중 행정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결정된 포장마차촌 철거는 2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겁니다. 70개가 넘었던 해운대 해수욕장 포장마차촌 점포는 2021년 철거 합의 당시에는 39개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해운대구는 포장마차촌이 사라진 자리에 부산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건폐율이 최대 80%까지 상향돼 시설 투자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거제와 통영지역민의 수건사업인 거제에서 통영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거제에서 통영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경전선에서 부산 신항선을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하는 철도 사업 등 11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거제에서 통영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거제 연초면에서 통영 용남면까지 24.6km를 잇는 사업으로 오는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부산 지역 기상특보구역을 세분화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한 지자체 안에서도 지역 간의 날씨가 다른 일이 잦아지는 등 날씨의 특성이 변하면서 특보구역을 나누기로 한 겁니다. 기장군과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지역은 부산 동부로, 금정구와 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 진구와 사상구는 부산 중부로, 강서구와 사하구, 서구, 중구, 동구와 영도구는 부산 서부로 구분됩니다. 세분화된 특보구역은 5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